뉴스, 진짜 뉴스, 팩트 뉴스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이 안전? 빵빵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동창리. 화염과 분노를 부르나. 지금 미국에서 나온 보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자, 동창리. 지금 보면은 글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일종의 뭐 인공위성을 올린다 하지만 인공위성하고 탄도미사일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또 한 번 벼랑 끝 전술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미국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다. 눈도 깜빡 안 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볼튼부터 매우 실망했다고 하는 트럼프까지. 자, 화염과 분노가 이 한반도에 터져 오르는 게 아닌가 참 걱정입니다. 네, 일단 동창리 문제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동창리에서의 움직임은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죠.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아마 발사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건을 이제 카드로 내놓고 동창리를 때려 부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 카드를 내세우려면 동창리가 뭔가 그럴듯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외피를 하는 작업을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국방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쪽 위성의 분석에 따르면은 산업리, 그러니까 네. 평양 남부에 있는 미사일 만드는 공장입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열차, 트럭이 계속 움직임이 동창리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므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움직임이 쇼인지 북한이 말하는 제2의 카드인지 플랜 B인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동창리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CNN이라든가 폭스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38 로스라든가 CSIS에서는 이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쫙 나오고요. 특히 폭스뉴스에서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인들은 북한이 말하자면은 핵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김정은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상황이 완전히 앞이 시계 제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갇혀 있고 북한은 시계 제로, 미국은 굉장히 여유를 부리면서도 두고 봐,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의 네. 플랜 B,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미리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그 분석은 약간 설정이 낮은 게 네. 북한이 김정은이 출발할 때부터 하노이 출발할 때부터 모습 본다면 굉장히 거의 다 된 것처럼 하고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김정은이 동창리에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쏠때 동창리는 이른바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겠지요. 북한은 이제 2016년도에 광명성 4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98년도에 북한 위성을 처음 쐈습니다. 네. 그때 제가 KBS 통일부에 기자였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위성을 쐈다고 북한 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쏘긴 쐈습니다. 맞습니다. 쐈는데 위성이 위에서 띠띠띠 하면서 음악만 때리는 거예요. 음악만. 김일성 찬양 음악만. 더 이상 기능이 없는 보철등을 하나 쏘아 올린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ICBM으로 연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쏜다면 위성이다 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 그로 제재를 더 하려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반대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전선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이런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렇게 쏠 듯 말 듯 하면서 전 세계 관심을 끌어당기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세 번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용으로 외관 치장용으로 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정은이 마음을 급한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선 북한 경제 붕괴 직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는 섣불리
섣불리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노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핵실험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위협적인 딜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여준 건데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추측한 데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한 데 따르면은 지금 북한이 1년 후면은 외환 보유고가 완전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존립 기반도 완전 바닥이 나는 겁니다. 특히 저는 늘 북한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달러의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 1100, 오늘 뭐 20원, 30원 뭐 이런데요. 북한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4,000원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외환 보유고가 바닥에 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폭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달러의 영향 또는 외환의 영향을 가장 받는 것이 북한 경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만큼 자체의 경제가 취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했던 말을, 그것도 90년대 초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깃국에 이 밥을 먹여주고 싶다고.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겁니다. 주민들 네. 다독거려야 되는 것이죠. 네. 1962년에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의 꿈은 국민들이 쌀밥에, 흰밥이죠. 흰밥에, 그러니까 이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기와집에 사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2004년도에 김정일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선대 유언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서 다시 15년이 지나서 김정일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은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경제가요, 2017년도에 마이너스 3.5%, 작년에 마이너스 5%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환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주로 들어오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작년에 한 80%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외화 수입이 끊긴 겁니다. 게다가 이제 개성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서 1억 5천만 달러씩 현금이 떡딱 들어왔는데 그게 다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당장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남쪽 사람들이 이완돼 가지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풀어서 1억 5천만 달러 들어와서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 김정은의 가장 큰 목표인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통일부 장관 지명자 이런 사람들 다 그 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지금 달러가 메말라가면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달러는 아시는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식의 세계 경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만든 세계 경제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없이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벤츠도 사오고 롤렉스 사다가 아래 사람들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달러가 절실한데, 북한 달러가 현재 보유고가 30에서 70억 달러라고 그냥 추측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1년에 한 15억 달러 이상씩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수입이 없이 쓰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가 고갈되면 북한 정권 손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마음이 급하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이중적인 제스처로 보이고 있죠. 이 동창리 산운동에서는 그렇게 핵 불장난을 저지르려고 하는 낌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이렇게 한 수 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핵입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한 채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아무개님께서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좌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 핵 보유국이 되면은 통일되면 우리한테 좋지 않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하게 된다면 저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도 핵무기 갖겠죠. 거기다가 주변 국가들도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이 동북아 내지는 또 동남아까지도 일종의 핵 도미노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요, 정말 세계의 불장난 속에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좌파들은 늘 노름을 하죠.
민정수석도 놀이처럼 피크닉 간 것처럼 갈릴레오인지 알릴레오인지 네. 뭐 안드를레오인지 거기에 놀러 가갖고 얘기하고 아마 민정수석 그만두고서도 그 누굽니까 장하성처럼 나는 무지개를 쫓았다 이러면서 또 이 조국이란 사람은 이랬겠죠. 나는 어린 왕자를 참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하자면 어린 왕자는 그들의 어린 왕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 우쭈쭈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스몰 딜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살라미 이거 이제 날라갔습니다. 빅딜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빅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핵 불장난을 김정은이 할 경우는 저는 파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국 그러니까 이제 교수처럼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는 이번에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빅딜, 자 네. 비핵화 해라. 그럼 북한 경제 살려주겠다. 경제 번영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번 다시 막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주저주장은 살라미식으로 해서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 우리 정부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외환이 고갈되고 달러가 고갈된 것은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 때문에 고갈됐고 김정은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버티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미국 여기 편은 미국 사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좀 바꿔서 북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 미국 사람들 아무리 제재해봤자 남조에서 도와주면 우리 됩니다. 라는 게 또 북한 측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 쪽에서 뭐 철도 놔주고 뭐 해주면은 북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 별 필요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핵은 가지면서 우리 정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부의 스탠스인데 우리 정부가 제재의 구멍을 먼저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재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류의 인간이 통일부 장관이 된 나라.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현철에 대해서는 4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 그 결렬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한테 계속 퍼부어야 되는데 트럼프한테는 여지를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겁나죠. 아베한테 예. 그 일본이라는 그 정말 망할 족속들 반민족적 막 이러면서 아베를 마구마구 욕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건 알아요. 네. 근데 이 아베를 요구하는 이 반일 노선도 문재인 정부하고 너무 똑같아서 저는 쫙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이제 뭐 3.1 운동 때도 이 정부가 북한하고 코드 맞춰서 하려다가 북한이 노 하니까 그냥 꼬리 깨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반일 모두가 결국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네. 적은 필요합니다. 특히 독재 정권 하에서는. 저는 현 문재인 정부가 거의 좌파 독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적 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북이 적이 아니고 남이 적이 아니다? 그럼 어디냐? 중국이다?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 만약에 성조기가 평양 한복판에 휘날린다? 적이 있어야 돼요. 남한도 아니야. 그러면 일본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큰 맥락에서 우리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권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얼마나 친일파 이퀄 빨갱이가 만든 친일파가 빨갱이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즉 아베 때문에 깽판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엄마 놀부님께서 2만 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븐스타님께서 볼턴님 제발 은행 하나만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서 북에 1원도 못 주게 해주세요. 참 이제 저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왜냐면 우리 경제 워낙 뭐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저렇게 세컨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미국이 안 하겠거니 하는데 미국이요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세컨드를 보이콧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도 카드로 갖고 열심히 뒤지고 있고 열심히 와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도대체 신경이 어디에 있는지 오로지 북한, 오로지 김정은, 그다음에 민노총 환경단체 참여연대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동창리 문제 결국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를 부를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요, 지금 네. 미국이 과거에는 이제 공화당이 아주 강경책, 민주당이 네. 말리는 국면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도 어느 정도 강경한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더 강경합니다. 더 강경하기 때문에 미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에서 강경책을 쓰겠다. 네. 제재는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게 입장인 거예요. 이런 순간 잘못하면 미의회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미의회에서 사건들 보이콧 우리 은행들, 우리 기업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우리 탓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아니 문재인 정부 하나만 솔직히 뭐 피해를 입으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걱정인 것이죠. 그렇죠. 뭐 소주성에다가 최저임금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이라는 거는 글쎄요. 북한만큼은 안 되겠지만 북한에 그 버금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와중에 이 정권이 하는 이 일을 보면 김정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둘이서 손잡고서 정말 화염과 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